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영님. 그러면 지금 무슨 과목 담당하고 계시죠? 예, 저는 그 학교에서 상업경제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업이 전공이긴 하나 네. 수업을 한 지 올해 처음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 네. 그전까지 무슨 수업 하셨어요? 98년도, 99년도에 상업하고 아, 제가 이제 그 관광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관광학교를 다시 졸업을 해서 관광을 쭉 가르치다가 다시 상업의 중요성을 알고 상업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고 뭐 중간 과정에 한 번씩 뭐 국어에 대한 사랑이 좀 있어가지고 국어도 공부를 해서 자격증도 하나 취득해놨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나요? 그림은 그냥 취미로만. 그림이 정말 이 인생에 정말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서 아, 좋아는 하는데 네. 잘하지는 못해서 살리지 못했던 이 약간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렸던 게 아쉬워. 너무 아쉬운 장면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일단 그러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서 뭘 해야 한다 생각하세요? 자, 이게 너무 쉬운 초등학교 질문 같기도 한데 조금만 고민을 해보니까 정말 답이 없는 내 친구라는 개념으로 한번 다가가 봤는데 친구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내를 좋아하면 우리 관계는 친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생각했던 거, 그 친구가 행동하는 것이 내하고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이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 금방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더 해보면서 네. 그러면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어느 쪽이 우습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직업적으로 간다면 네.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 좋아해서 친구로 듣는데 서로 잘 되면 끝까지 친구지만 이 친구 관계를 잘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자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설 수 있다. 근데 준영이랑 내가 뭔가를 하는데 서로 잘 되면 서로 관계가 너무 좋으면 친구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은 지인 관계로서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상호 경제셈으로는 좀 맞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처럼 안 되기 때문에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하면 자기가 좀 잘하는 것을 관심을 줘서 좋아하는 것으로 남기는 것이 좀 심리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이쪽으로 좀 들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그래서 여기서 상황이죠. 중요한 게 네. 잘하는 일 찾아야 돼요. 잘하는 일부터. 어릴 때부터 잘하든 못하든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자기가 잘하고 관심 있는 쪽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 친구들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대다수 친구들이 그냥 막 우리가 조금 지내고 있어서 선생님으로 볼 때는 좀 안타깝고 별 생각 없이. 이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욕처럼 쓰고 있지만은 어떤 한 분야에 10대에 한 분야에 한 번이라도 미쳐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미친놈이다. 나는 그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면서 그저 그렇게 계속 사는 그런 친구. 정신 이상하면 미친놈이라 하는 게 아니고 이 10대에 훌륭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 번쯤은 어떤 분야에 미쳐봐야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오히려 우리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한번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열망이나 그런 걸 가지고 오고 싶던 친구들이 열망을 가진 친구를 좀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애는 좀 소수잖아요, 얘네들은 많이 없으니까 다수가 소수를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몰아가고 좀 너희는 미친놈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미쳤다는 표현이 교회 다니시죠? 네. 그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은 그 말을 욕을 안 들어요. 좀 예수쟁이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예쁜 표현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나를 종교인으로 인정해주는 표현이다. 근데 저 사람은 종교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예수쟁이라는 묘한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겸하게 받아들인다면 저 사람은 종교인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친구도 소수라고 했던 그 친구들도 저는 뭐 공부에 미친놈이다 라는 표현이 틀린 말 아니에요. 기분은 표현은 안 좋지만 준영이는 이런 데 미쳤어요. 기타에 미쳤어요. 그렇게 좀 자기가 인정해주는 거네요. 인정해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스트레스 안 받죠. 어떤 분야 좀 잘하고 있는 사람이 욕을 먹으면 그건 잘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댓글에다가 왜 욕하는 거 아니고 고맙습니다. 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 차이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표현으로
그런 대중심이라는데 그거를 살짝 유도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는 게 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막 워라벨이 좀 한창 좀 떴었잖아요. 선생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다 알다시피 일과 라이프와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좀 전에 하루를 기준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몇 시간을 쉬어야 되는 부분일까 아니면 한 달에 15일을 바짝 일하고 15일을 쉬는 게 워라밸일까 아니면 인생 전체에 봐서 젊을 때 바짝 일하고 노년기 때 쉬는 게 워라밸일까 이 기준을 먼저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에 8시간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을 지금 맞추고 있고 대통령하고 학생들하고의 어떤 격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고 있는데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그런 문제에서 8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고 근로시간을 여유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워라밸이니까 내가 머리가 한참 돌아가고 체력이 좋고 할 때 더 8시간이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해서 내 목표를 성취하고 난 뒤에 인생 전반적으로 봐서 잘라가지고 뒤쪽은 근로시간을 완전히 줄여가지고 2~3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대 여유롭게 가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루는 중요하지 않다. 하루 밤새도록 일할 수도 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좀 체력이나 시력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일하는 것보다는 라이프를 좀 즐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기준을 좀 흔들어 봤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또 애매한 게 항상 좀 활발할 때 좀 더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아, 더 잘 놀 네. 수 있고 네. 그렇잖아요. 좀 노년기가 돼서 그때 좀 더 놀 걸 그런 후회가 좀 들지 않을까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이제 거기서 전반적인 시간에서 그 인생 전체 시간에서 일과 여유가 딱 반으로 나눈 건 아니고 그 일주일 다니면 일주일 바짝 일하고 토요일 바짝 또 놀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워라밸에 대한 기준은 전반적으로는 인생 전체에 대한 워크와 라이프인데 아까 우리 젊은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일주일 단위로 끊을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 라이프, 자기 그 생각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일하고 놀고가 한다고 자기가 일하고 놀고가 아니고 나는 일주일 단위로 일하고 토일로는 쉬겠다라는 친구들은 그렇게 맞춰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에 대한 질을 올려야 되고 얼마나 효율을 더 뽑아야 네, 되는지. 올려서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는 것도 소파에 누워갖고 노는 게 아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쪽으로 투자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워라밸이지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단 퍼즐러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네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면 한 30분 또 이야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30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시간 많아서 진짜 하고 싶은데 얘기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훌륭한 그분들 이야기 듣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어머니가 좀 경제문제 잘하시거든요. 봤을 때 대화를 하면 그냥 딱 느껴요. 저를 너무 잘하신다.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거 보면 내 속이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폰 보시면 또 내려놓으시고 딱저 눈바람 봐주시면서 딱 얘기해주시니까. 그래서 상담쌤이란 직업 힘들어요. 들어주고 안고 가거든. 그 쌤이면 같이 아파가요. 그러니까 상담쌤은 잘해줘야 돼요. 무조건 가면서 음식을 드려야 되고 화이팅 응원 메시지를 보내줘야 돼요.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시잖아요. 아, 직업에 대한 만족도 얼마나 갖고 계신지.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는 솔직히 좀 오버하고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업 다 하고 와갖고 오늘 정말 수업 잘했어 이게 아니고 네. 솔직하게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번 일주일 동안 수업했는데 어떻더냐 할 때 그 애들이 선생님 수업 재밌어요 좋아요 돈 많이 되고 할 때 만족도가 느끼시더라. 20년 넘게 해보니까 내가 혼자 나와서 오늘 수업 잘했지 하고 나오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요즘 언제 만족도를 느끼냐면 좀 웃기긴 하지만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이 다음 무슨 시간인데 애들이 가기 싫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가기 싫어? 뭐 이유로 가기 싫어요. 쌤 수업도 그러냐? 아니요 쌤 수업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완전 딱 그거는 딱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만족을 하진 않아요. 항상 미안하고 부족하고 준비돼야 되는데 애들이 그 말에 좀 솔직하게 흐뭇하면서 이제 들어가니까 다음 수업할 때도 좀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 좀 그거적으로나 좀 아까 말했던 워라밸적으로 만족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또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거기 맞추죠. 제가 이런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느끼고 있고 그 워라밸도 마찬가지로 내 지금 패턴에 따라서 충분히 그
우리가 다른 회사 직원보다는 일찍 마치는 편이고 네. 뭐 그래서 충분히 뒤에 취미 생활도 하고 있고 가장 또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도 시작을 했고 웨이트 하는 배드민턴 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해요. 선생님 제가 특수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돈적으로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학생과의 교류나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있었다면은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로 조금 아쉬운 부분에서 공부를 마무리되면서 내가 못했던 거를 야들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하나 예로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네. 영어를 정말 1도 못하는데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요. 가르친다고 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준영이가 모르는 것이고 준영이가 모르는 것이 내가 모르는 것인데 그럼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내라도 이게 우리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서로 파헤쳐 나가는 거. 같이 그래서 이번에 동아리는 영어 단어를 일반 동아리를 신청을 해봤어요. 이게 남들 보면 이상한 표현으로 들리겠지만 네.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애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성취하는 예. 그러면 직업을 갖는 사람들과 직원을 갖는 사람과 고용주와 노동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 질문지를 봤을 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고용주에 대한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이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는 걸 좋아하느냐, 아주 안정적으로 월급 아니면은 경영하는 걸 좋아하느냐, 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해요. 표현하기가 어떤 주인의식이나 어떤 대인관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식이 있고 내가 이 가게의 주인이 한다는 친구들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이야기는 안전하게 가야 된다 하면 근로자로서 직원으로서 또 행동하는 것도 괜찮고 하면서 거기서 또 승진하는 느낌을 받아가면서 성취감을 좀 느끼는 것도 괜찮고 그 우리 안에서 조직내에서 네,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인적 관리라고 그러는데 인사 관리라 하는데 사람을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제일 어렵거든요. 네, 재물이야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고용주가 된다는 것이 옛날처럼 갑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 되면은 고용주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고 거기 좀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직원으로서 하는 거죠. 그럼 그 경영에서도 배우잖아요. 인적관리인가 뭘 배우나 혹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약간 중복이 되는데 사람을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준영이가 사실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면 이 사람은 이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을 파악을 해야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팔 수가 있고 사람을 파악해야 이 물건을 안 팔고 이 물건을 팔 수가 있고 더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적 관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성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람 파악하는 거에 좀 집중돼 있는 그래서 행동을 평소에 관찰을 좀 해야 돼요. 사람들의 어떤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이니까 학생을 볼 때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애들이 행동을 통해서 자기 성격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부 다. 조용히 있고 싶은 친구가 분명히 있는데 친구들이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그 이지없이 그냥 다르게 표현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을 열어보면 이런 친구들 그런 게 많아서 어려워요. 1시간 이상 파악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애들 속마음을 끄자고 안 드러내요. 약한 모습을 절대 안 보여주죠. 그래서 사람 관리가 어려워요 지금. 옛날에는 좀 달랐나요? 옛날에는 들어갔죠.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학생들이 인정을 해주고 어른이라는 걸 인정해줄 때 우리는 함부로 한 건 아니었고 A를 던지면 B가 왔었거든요. 지금은 A 던지면 B가 안 와요. 아니면 F가 오든지. 그래서 다음 단계가 나가기 힘들어서 지금은 뭐 솔직히 선생님 모습 부끄럽지만 A를 던질 때 B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냥 닫아버리는 질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업만 하겠다. 이게 뭐냐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만 하고 있어요. 가르치기만 하고 애들을 육성을 해야 교육이 되는데 지금은 교만 하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이 책임이 버려두는 애들 책임이냐? 우리가 더 하지 않는 애들이 진정으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우리 책임이냐라고 볼 때는 솔직히 지금은 선생님이 변해야 된다. 애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거든요.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말 잘 듣는 애들을 다스리다가 이제는 주장이 강한 애들이 왔는데 걔들을 대할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해결할 부분이 이제 행복과 좀 관련지어서 돈이랑 행복은 비례하는가? 왜냐하면 좀 재벌들도 보면은 막
많이 근처하고 막 완전 죽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우울증 걸리고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다. 준영이가 기타를 치고 뭘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타 치는 것 자체에 대한 행복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가족에서 기타를 치는 아빠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타를 칠 수 있는 행복도 있고 그래서 행복으로 따지는데 꼭 돈이어야 하냐? 그럼 기타 사야 되잖아요. 가족 꾸려야 돼. 돈은 필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의 수단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돈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다다익선이냐 과유불급이냐의 문제에서는 돈이 목적이라면 다다익선이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돈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돈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지금. 그러니까 24시간 일해갖고 돈 많이 버는 건 틀리잖아요. 좀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월급을 주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해내야 되니까 다다익선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쓰는 문제에서 쓰지 못한다 할 때는 다 못 쓰고 그 돈으로 가족 간에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하면 돈으로 인해서 과유불급이 되는 거지. 필요한 만큼 하시고 돈이 목적이라면 돈 많이 버시고 돈은 어느 정도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필요한 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왜냐면 아까 오라벨도 공부했지만 먹고 했으면 라이프 해야죠. 그렇거든요. 그러면 돈을 저축하는 것과 경험을 저축하는 것 중에 뭐가 더 값지다 생각하세요? 그 질문 있었어요? 자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벌어놓고 이 금액 있잖아요. 뭐 3분의 1을 저축해놨다가 집을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나 아니면 이 돈만큼을 이제 자기가 어떤 값진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걸 좀 소비하는 거죠.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 여행 간다거나 해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 창출하는 게 옳나 뭐가 더 옳을까? 저도 근데 갑자기 질문 받았는데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할 때 우리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쓸데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데 가끔 학생들이 가계부를 왜 써요? 그냥 우리 그거 다 지키는데 라고 하는데 지키기는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마지막에 점검 안 해요. 쓰는 거지. 그 가계부라는 것은 식비는 식비에 적고 교육은 교육에 적고 공과금은 공과금에 적기 때문에 그 비중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막대기처럼.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걸 좋아해서 소비하는데 그 음식 쪽에 소비를 50% 이상을 했을 때 다른 데 영향을 주잖아요. 그쪽 비중이 50% 이상 썼기 때문에 딴 데를 못 쓴다면 그걸 줄여서 딴 데 써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돈을 모아서 이자놀이를 한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경험을 쌓는데 그 돈을 소비한다. 비중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 뭔가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고 근데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 그 소비 생활을 해야만 된다면 그 돈을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쓰지 않으면 우리 10대 때 기타 배우지 않으면 30대 손이 마비되어갖고 기타를 못 치는데 지금 써야 된다 하면 돈을 써야 되죠.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좀 많잖아. 그냥 무작정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돈에 한 맺힌 사람들. 그 사람 돈 모아야 돼요. 쓰는 게 아까운 사람들은 아무리 쓰라해도 안 써요. 그냥 사랑스러운 자꾸 잔액들이 올라가는 것 자체 행복을 엄청 느낀다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맞아요. 근데 옆에 그분이 남편인데 와이프랑 애들 있는데 아빠 10만 원만 줘야지 안 준다면 그걸 어떻게 줘? 이 돈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 사람 자체로 엄청난 행복함이 있겠죠.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재밌네요. 끝!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야.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 솔직히 나도 이런 거 옛날에 몇 명 왔는데 안 했거든. 왜요? 하기 싫어서. 하기 좋았네요. 하기 싫은데 이번에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귀찮고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번 도전해볼까 싶어서 한 거예요. 하다 보면 뭐 어쨌든 뭐 시간은 흘러가서 되긴 됐는데 그리고 자기한테 또 신점이 생겼고 젊은 친구가 뭘 한다는데 통편집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 상관이 아니고 나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도전했대요. 자기가 뭘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인데 선생님으로서 아마 기회를 주는 거지. 자기는 괴롭죠. 나도 괴로웠던 것처럼. 근데 이제 하고 보니까 뭐 악수도 받고 그런데 그런 거죠.
그 애들 보고 도전해라 해놓고 나는 도전 안 해. 하여튼 뭐 준비를 사실 더 많이 해갖고 좀 논리 정연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너무 좋아했어요. 하다 보면 끝이 되겠지. 다른 쌤은 예약돼 있겠죠? 네. 그 뭐지? 교감쌤 한번 물어봤고 한경희쌤이었죠. 두 사람. 그리고 컴그가 쌤 있잖아요. 박연난 선생님. 네네. 그 쌤도 한번 물어봤는데 좀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분도 참 말씀 예쁘게 잘하시거든요. 밀어붙이기로. 해달라 하세요. 네. 3명? 네 명? 한 4분 정도 하고 아까 영어 선생님도 같이. 누구? 영어 신수인 선생님. 네네네. 선생님 말씀 다 하시는 거죠. 너무 진짜. 이제 다양하게 해서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링크 다 올라가면 제가 링크 다 보내드릴게요. 궁금하다. 홈페이지 때도 한 게 없습니다. 링크 있어야죠. 홈페이지 나가면 되는데 아주 한번 카메라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데.